광복절인데 반쪽 광복절 기념식 그 파행이 벌어졌습니다. 반쪽 경축식.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면 이제 야당이 이제 불참을 했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.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, 신 의원님?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논란이 전혀 없는 여든 야든 특히 이제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도 야도 또 우리 유공자분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분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보도를 보니까 한 매체 보도를 보니까 5분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뭐 다 알려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추천하신 독립유공자 후손분도 그 5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더니 이분이 꼴찌더라. 그리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되신 김영석 교수가 1등으로 나와서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. 이제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처음부터 뭔가 조금 꼬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래서 이 과정에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면 그 이유를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이분이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독립기념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면접 과정에서 전혀 답하지 못했다. 이제 이런 보도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광복회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오늘 광복절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국 선열들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매끄럽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박 의원님, 민주당은 또 생각이 다르시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임명 과정에 면접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까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지 않습니까? 이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간 것이겠죠. 어떤 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해서 친일을 넘어서 숭일 사상, 모일 사상 수준에까지 가 있는 사람이 독립관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? 이것은 범죄자들에다가 수사관 임명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? 어느 국민 물어봐도 이걸 정상적인 임명권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오늘이라도 즉각 해임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단순히 이 문제를 넘어서 더 따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또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입니까? 거기 이사장 이런 분들도 다 독특한 친일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데려다가 앉혔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3.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.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우리 관보를 발행을 할 때 연호를 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시켜서 첫 해 30년 대한민국 정부 30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지금 시도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로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걸 좀 경고를 해두고 싶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극우 인사라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아마 건국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국의 역사를 1948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라든지 이런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그것이 본의 아니게 오히려 저는 이 논쟁은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쪽 분들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을 그런 식으로 저는 몰아붙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
뉴라이트 쪽 인사들조차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사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나를 하고요. 또 그 친일이라든지 또 밀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인신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분이 뭐 과거에 안익태 선생의 문제, 백선엽 장군의 문제를 좀 호의적으로 바라본 측면, 역사학자로서 호의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특히 백선엽 장군 문제는 저희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생각이 저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적인 어느 한 시점에서 이를테면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?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생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대다수의 우리 일반 민중들도 창씨개명도 하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헤집어서 지금 8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사람이 친일파다, 밀정이다 이런 것 그 프레임으로 저희를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공격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정치 쟁점화 시키면 앞으로 모든 문제 뭐 일본 여행만 한번 갔다 와도 넌 친일파냐라고 물을 정도로 네. 우리 사회를 네. 이렇게 친일과 이걸로 분리시키면 정말 네, 저는 곤란하다. 40초 정도 반론하시죠. 예, 그래도 친일 행각이 있었으면 친일 행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그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안익태 겁니다. 선생이든 백선엽, 뭐 백인엽 그 형제분들이든 친일을 했던 건 했다고 인정을 해야겠죠. 다만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많이 있고 공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자 이것까지는 좋지만 친일이 있었던 것을 아니라고까지 부정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건 사고 자체가 좀 이상한 뿐이라고 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뭐 지나치게 좀 이런 부분들 정치 쟁점화되지 네.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. 자,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광복절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